안녕하십니까, 임용근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안철수의 새정치다 제3편 특권 중의 특권, 국회의원 보좌진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4편, 5편 등으로 계속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근 특정인의 자녀에게 입시, 취업 과정에서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과정에서의 평등과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기회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누군가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혜는 고려 조선시대에도 존재해 왔는데 당시 우리 역사 속에서는 어떤 특혜가 있었고 그것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는 과거 시험을 통해 나름 공정하게 관리를 선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일반직, 특정직 공무원 선발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과거를 보지 않고 무시험으로 관리로 임용되는 음서제가 있었습니다. 음서는 조상의 공덕으로 채용한다라는 뜻으로 특정인에게, 그러니까 고위 관료 자제에게 시험 없이 관직 진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특혜 중의 특혜였습니다. 이런 특혜도 결국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으니 달리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고려시대의 음서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려는 철저한 귀족 사회였습니다. 문벌귀족, 권문세족 등으로 규정되는 지배계급이 폐쇄적인 혼인관계를 통해 신분을 세습했고 그리고 음서라는 법적 특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해 권력을 재생산했습니다. 당시 음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왕족과 공신 그리고 5품 이상 관료가 그 범위에 해당했습니다. 결국 고려의 귀족들에게 음서란 관직으로 나아가는 합법적인 지름길이자 자기 집안의 고귀함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이력의 하나의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서 제도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그 힘이 약화됩니다. 조선은 고려시대의 폐쇄적인 귀족사회의 구조를 타파하고 실력으로 관직에 진출한 문무양반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따라서 조선은 과거에 합격한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을 운영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왕의 나라가 아닌 사대부의 나라, 선비의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합니다. 우선 왕족과 공신 그리고 5품 이상에게 주어지던 고려의 음서와는 달리 조선에서는 오직 2품 이상의 관료에게만 음서의 혜택을 주었고 음서 출신자에게는 재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핵심 직책인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등 언론 3사 요직으로 가는 길이 모두 봉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승진에 성공하더라도 일부지만요, 중앙관계로의 진출자는 매우 적었고 대부분 실무직이나 지방관에 임용되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비교해 볼 때 조선시대는 음서가 주는 특혜가 줄어들고 실력이 중요시되는 사회로 서서히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정치계에는 현대판 음서라는 말이 최근에 자주 회자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평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그랬듯이 권력을 가진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 특혜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서서히 법제화되어 제도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은 무조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중에도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필기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들어옵니다. 이러한 채용 방식은 특혜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채용 과정에서 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가장 흔히 떠올리는 공무원이 바로 일반직,
그리고 판검사, 경찰 등에 해당하는 특정직이 있습니다. 그 이에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는데, 정무직은 먼저 선거를 통해서 임용되는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그리고 장관, 차관들이 정무직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별정직은 비서관이나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의 특권 중의 특권인 한 명당 8명의 보좌진을 무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국회의원 1인당 8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총 그렇게 되면 300명이기 때문에 총 2,400명의 신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4급 보좌관이 2명, 그리고 5급 비서관이 2명, 그리고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여기도 물론 별정직은 이제 상당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5급 상당이면 5급 사무관에 준하는 월급을 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그 상당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전에는 의원 이 보좌관에 의원 부인이나 동생, 친구 등을 임명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로 비화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19대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20대도 마찬가지고요. 2,400명의 별정직 공무원을 임기 동안 본인들이 채용할 수 있고 해고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회의원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공무원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이게 요즘 시대에 과연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노량진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대학 졸업자가 몇 년씩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대판 음소에 해당하는 공무원 임용을 의원들이 손에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공정과 정의에 맞는 일입니까, 이것이? 차라리 국기에 보좌관 직렬을 신설하여 일반직 공무원처럼 채용 절차를 밟는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더 전문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사혁신처에서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발표를 했는데 6,110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교관 후보자를 포함한 5급은 370명, 7급 755명, 9급이 4,985명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뜯어보면 7급 이상은 1,125명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중에서 7급 이상이 7급과 5급으로 채용되는 사람이 1,125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좌진은 5급 상당 2명, 4급 상당 2명으로 4, 5급 상당만 해도 1,200명으로 인사혁신처 1년 채용 공무원보다 7급 이상 공무원보다 더 수가 많습니다. 정규 공무원을 늘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쩌다 공무원이 된 이런 사람들을 어공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어공이 더 많다는 겁니다. 회계라든 시험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폐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무시험으로 들어온 것보다는 공정성 등을 더 담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시험을 통하지 않고 무시험으로 선발되었다면 어떤 사회가 연출되었을까요? 교육은 지금이나, 그러니까 취업이죠, 그것이. 과거를 갖다가 합격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보면은 죽도록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 서당에 가고, 향교에 가고, 성균관에 가고, 이렇게 해서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10수까지 하는 사람도 수두룩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서원도 600여 개가 됐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수의 그 서원이 많이 존재를 했던 것입니다. 과거 시험을 통하지 않고 무시험으로 선발된다면 어떤 사회가 연출됐겠습니까? 고려 조선시대에 그만큼 과거 제도가 존재를 해서 관리들을 갖다가 공정하게 선발해 왔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칫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며
결국 현대판 음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판 음소제로 불리는 국회의원 보좌진 2,400명의 임용권을 더 이상 국회의원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당장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권이 없는 사이, 이게 바로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입니다. 새정치는 온 국민이,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온 국민이 힘을 합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